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바로 한번 4위까지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싫다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 4위는요? 3위입니다. 자, 주변 맴돌기. 내가 계속 보이면 달라지겠지? 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게 그 4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 시라노 무슨 조작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이 일단은 그 사람 주변에 내가 많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서 이런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놀랐던 게 이 방법이 오늘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4위에 올라졌어요. 선생님, 이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4위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자, 시라노 땡땡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부분과 우리 철이 MC가 말씀하신 부분은 달라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어떤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는 눈에 많이 띄어야 됩니다. 이게 얼굴이 많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서 다음번 혹시나 뭐 말을 건다든지 뭔가 데이트 신청했을 때 거부감 실제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싫어하는 상태에서 계속 눈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싫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싫어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눈에 띄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의 어떤 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느낌으로 나타나셔야 되지 똑같은 느낌으로 매번 똑같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마주치면 정말 무서워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시라노에서 나온 것과 철씨가 말한 부분은 다르다는 거. 와, 정말 전문가 코치는 다르네요. 정말 눈치 없이 계속 앞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싫어하는데 그거 모르고 괜히 뭐 영화 보면 우연히 막 마주치고 옆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그런 거 하려고 계속 옆에 있는데 이게 밀당이 필요했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둬야 되는 거였네요. 내가 눈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저도 이게 확 다가오는 게 레나 씨가 맨날 있다가 없으니까 레나 씨 되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060-808-8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됩니다. 왜 그래 진짜 흥분했잖아요 갑자기. 당황하시네요. 네네. 자, 요런 어떤 그 주변에 맴도는 거, 어떤 적시적소의 상황에 맞춰서 싫어하는데 계속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네. 선생님 좀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싫어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 내지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내가 싫어하는 단점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웃긴 얘기지만 사람 싫어할 때 이유 없다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싫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만 싫다라고 보통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싫다고 하거나 헤어져야 될 때 내가 고칠게, 앞으로 내가 잘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싫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그 사람의 장점까지도 좀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다 대고 말이나 행동 좀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잠깐 동안 뜸을 들이고 이 사람한테 궁금증을 유발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나 또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약간은 단점이나 나쁜 모습으로 비춰졌던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돈도 써야 되잖아요. 시간도 써야 되고 주변에 사람 좀 푸세요 하셔서 본인한테 좀 그래도 뭔가 좋은 뭐 긍정적인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미리 포섭을 해두시고 없어져 있는 동안 알고 봤더니 걔 그랬대. 알고 봤더니 걔 봉사활동 나갔대. 알고 봤더니 걔가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한테 좀 그런 이미지로 비춰졌었대라는 얘기를 없어져 있는 동안 들리게 해보세요. 그러시면 그 다음에 나타났을 때 그냥 단순하게 달라져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연애도 뭐 지금 연애 조작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랑이나 우리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는 잔머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잔머리 더 디테일한 건 저희가 전화로 알려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제 아는 분이 그런 작전을 썼다고 해요.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 모닝 아침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매번 이렇게 그게 작전을 못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속 쭉 하다가 어느 날 안 오면 궁금할 거라고 저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효력이 있나요, 선생님? 아니요, 그거 여러분들 방송 잘 보시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보내요. 그러면 나는 좋은 마음에서 보내는데 그 문자 받는 사람은요. 처음에 한두 번은 똑같이 답을 해줘요. 뭐 그냥 그쪽 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해보고 타임 이렇게 보내시는데 세 번째, 4일째 되면 뭐라고 보내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일지 상도 안 생기고 답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문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밥 먹기 전에 문자를 보내세요. 식사 전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네. 식사 전에 문자를 하세요. 그러면 밥을 먹기 전에 사람이 굉장히 또 예민하고 뭔가를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시거든요. 네. 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밥 먹기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기억이 또 많이 남아요. 그 밥 먹은 뒤엔 또 기분이 좋아져.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네. 그 기분이 그대로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10분, 한 15분 전에 연락 타임을 취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아니. 그 동생한테 코치를 받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그 송희 씨가 썼던 네. 방법을 사실 많은 분들이 쓰세요. 제가 쓴 게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쓰시는 방법. 왜냐면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분도 아침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되려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하. 알고 보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문자는 계속 가고 있었고. 네. 전화번호 근데 바꾸신 거죠. 네네. 찬수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이 식전 문자를 함으로 인해서 괜찮네요. 네, 기분 좋게 식사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야, 네네. 문자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냠냠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찬수 선생님이 꼭 밥 먹기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무슨 사이예요? 밥 사달라고. 아, 그럼 기분 좋게 또 사드릴 수 있거든요. 네. 아직 소개팅 안 내일부터는- 해주신 거죠? 네네. 예. 괜찮아요. 내일은 제가 네. 저희 루나 선생님한테 네. 밥 먹기 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 식사 근데 없습니다. 하루에 네. 5개 드신다 그래서 언제 보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핸드폰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또 잘 알아봤어요. 이 4위까지 알아봤는데 네, 주변 맴돌기. 네, 혹시 그 주변에 싫다는 사람 네. 계속해서 지금 어떤 어필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필을 또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게 분명한 건 사랑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그 상하 관계, 직장 내에서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어떤 애는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가 다반사거든요. 네. 싫다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들이요? 그렇죠. 그렇게 사세요, 요즘에? 아이, 저는 그렇지 네. 않고, 네. 어떤 이 사회생활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네. 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을게요. 네네. 네.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문제들, 네. 분명 혼자만 안고 있기에는 네. 분명 한계가 있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절대 안고 계지 마시고, 네. 또 러브코치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어떤 문제라도 함께 나눌 의향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향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러브코치가 여러분과 함께 존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민이라는 네네. 게 사실 혼자 갖고 있으면 아주 무겁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렇게 나누다 보면 대화하면서 고민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다가 고민하다가 너무나도 인상 찌푸리고 힘든 경험이 있다가도 수다를 떨면 어느 순간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언니 동생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남자도 있으니까요. 자, 동생과 저희 형도 되드리고요. 남동생도 되어드릴 테니까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오늘 주제가 싫다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네. 많은 남성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러브코치의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네. 어떤 문제냐면 스킨십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네. 함께 더 있고 싶고 이 사람을 좀 터치하고 싶고 더 바라보고 싶고 이렇지만 늑대! 네. 근데 어떤 이 마음적인 이 문제 스킨십을 네. 표현을 하는데 왜 그걸 그때는 표현해요? 아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오, 여자는 네. 이해가 안 가요. 굳이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말로도, 문자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남자들은 손만 잡아주면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진짜 손을 잡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네. 손 잡으면 너무나도 다정하고,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아직 연애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생각을 하시고. 자, 전문가 얘기를 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야, 네. 이 스킨십에 관한 문제, 싫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 어떤 스킨십에 관한 고민이 좀 명쾌하게 해결이 될까요? 사실 그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다는 말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네. 남자분들은 스킨십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두렵냐고 하면 일단 남자는 스킨십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머릿속에 최종적인 목적지를 일단 먼저 떠올립니다. 아하. 이 여성분들 스킨십하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손 잡는 거? 그럼요. 가볍게 터치하는 게 스킨십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남자분들은 조금 음흉한 생각으로 자꾸 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혹시나 내가 손끝 하나 잘못했는데 나를 변태를 보면 어떡할까? 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 스킨십 할 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 남자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킨십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제가 좋냐고 하면요. 일단 그 여자의 먼 곳부터 터치를 하세요. 심장에서부터 먼 곳부터 터치를 하시란 말이에요. 머리카락?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터치를 할 때도 네. 그냥 만지시면 안 돼요. 변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을 만진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만지셔야 여자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예를 들자면 머리가 뭐 묻었다 이렇게 살짝. 아니면 손을 딱 보면서 너 손가락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긴 것 같네 그러면서 살짝 터치. 뭔가 연명을 대면서 터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들썩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잡고 나서 1초 이상 잡지 마세요. 그러면 여자분은 뭐지 이 남자? 나에게 음흉한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1초 안으로 터치를 하면 슬쩍 터치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서로에 대한 긴밀한 육체적인 어떤 터치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런 경우 꼭 있어요. 아우, 남자들 그렇게 손금 봐준다고, 손을 달라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야, 손금 봐줄게. 이러면서 손을 만지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만지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손금을 볼 줄 아는 건지, 만지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경우도 있죠? 손금은 제가 봤을 때는 네. 1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스킨십의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몰라도 그냥 슬쩍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만지시면 안 되고 네. 살짝 손을 올리셔야 돼요. 아, 주물럭 그럼 막 손을 이렇게 막 찝쩍대면 안 돼요. 네, 비비거나.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을 하셔야만이 여성분이 부담을 덜 느끼십니다. 네. 아니, 정말로, 손금은 진짜 오래된 방법이에요. 네. 찬수 선생님 때문에 나쁜 남자 되는 거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게, 네. 이거 어떻게 듣다 보면, 네. 바로 그냥 써먹게 되잖아요. 해봐봐요.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 네. 머리 이쁘게 잘 됐네요. 아, 그래요? 아, 네. 액세서리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아, 어디서 네. 샀어요? 네, 저기요. 괜찮네. 손금 한번 볼래요? 네. 좋은 손금? 굉장히 간단하게 빠르게 되거든요, 이게. 나쁜 근데 남자 되는 시간 문제예요. 이건 네.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네. 그럼 제대로 보든가 보다 말아 이렇게 시원찮게 봐요? 그럼 그게 바로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한테 늘 항상 강조하는 건 서리 선생님 항상 그 마지막에 아쉬움을 정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아쉬움이 너무 과해서 아직까지 싱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 스킨십의 어떤 방법을 찬 선생님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네.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먼 곳부터 마음을 네. 표현해서 가라.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네. 스킨십에 관한 또 궁금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뭔가요? 누가 더 은큼한가? 아하. 요거 네. 사실 많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남자가 다 은큼하다. 네. 그러나 여성분들도 분명히 은큼할 것이다. 네, 솔직하게 여자들도 은큼합니다. 은큼해요. 네. 근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를 뿐이에요. 여자들은 정말 절친한 사이끼리 자기들끼리만 은큼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정말 지나가는 여자 보고도 섹시한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은큼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실 여자들도 여자들끼리는 할 얘기 다 합니다. 네. 네. 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한동안 네. 쌓아두셨던 얘기 못하셨던 사람처럼. 아닙니다. 네. 저희끼리 많이 풀어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도 그런 은큼한 얘기, 뭐 연애사, 뭐 연인들끼리 있었던 얘기 이런 거 다 해요? 저는 뭐 주로 듣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찬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 여자 사이 스킨십 누가 더 그럼 찬수 은큼한지. 씨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예. 자, 우리 남자나 여자 누가 더 은큼한가의 문제인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은큼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라서 그래요. 예, 저는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증명하세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안 은큼하니까요, 그죠? 아니요, 그건 본인이 남자같이 생겼지만 여자일 수도 네네. 있잖아요. 오늘 처음 뵀지만 정말 은큼해 보이시죠? 자, 일단 진짜로 집중해서 네. 집중해서요. 자, 남자분들 실제로 덜 은큼하고요. 여자분들이 더 은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냐? 네. 엉큼한 그 속마음을 감추는 능력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강합니다. 여자분들이 티를 덜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요. 저 남자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자는 전부 다 천사고 여자는 전부 다 항상 아껴줘야만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남자분들이 여자가 원하는 스킨십 진도를 못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아끼면 네. 싫어요. 그것도 네. 일회의 문제가 되고 여자 마음이 떠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사랑해주는 만큼 스킨십 진도를 쭉쭉 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네. 여성들도 속에는 그 은큼한 것이 많다라는 거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전혀 스킨십이 없다면 이 남자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건가?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네. 해줘요. 알겠습니다. 좀 하세요. 네. 네. 저희 성희 씨 같은 분이 네. 간혹 계시거든요. 네.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제가 언제 먼저 또 했다 그러세요? 네. 마음의 스킨십은 사실 루나 선생님이 최고시고. 궁금한 게 있어요. 또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면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나요? 아, 저도 사실 지금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여성분이 먼저 스킨십으로 다가온다. 그 스킨십의 정도겠죠. 그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스킨십, 가벼운 키스, 뽀뽀 이런 거는 남자분들 무조건 뿅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정말 예쁜, 먼저 적극적으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인데 지금 우리 찬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여자들이 더 은큼하다의 그 결말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19금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영역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 사실 거기까지 생각 자주 안 하시죠? 안 해요. 그럼요. 남자들은 맨날 그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안 합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은 좀 안아주는 거. 말 그대로 정말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정도를 스킨십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분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시작 단계잖아요. 네. 은큼의 단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만 비교를 해봐도, 나만 증명을 해봐도 우리가 남자가 더 은큼하다라는 건 너무나도 멸실이 증명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가볍게 여성이 적극적으로 스킨십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두 미남 비니어 MC들이 있잖아요. 미남 어딘가요? 죄송합니다. 시원했습니다. 네. 네. 저 미녀 MC분과 그 옆에 좀 철모르는 어린아이 MC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게 팔짱을 낀다던가 네. 가벼운 뽀뽀 정도는 적극적이다라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뒤에서 백허그 하시면요. 여성만 남자가 뒤에서 백허그 하는 거에 뻑 가는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그러면 남자들도 괜히 모르게 야릇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 다음부터 남자들이 알아서 진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셔도 그 다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 그러니까 스킨십을 고민하지 말고 고민이 될 때는 그냥 남자가 날 기다리고 있을 때 백허그를 딱 하면서 기다렸어? 이러면 그 남자가 뿅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 괜찮네요. 진짜 백허그 당하고 싶어요. 해볼래요?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네. 야, 자,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백허그 해드리는 저희 러브 코치, 조혜 선생님께서 또 어떤 이 스킨십에 관한, 또 남자, 여자의 스킨십에 관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생각을 하시죠. 아유, 저는 순수해가지고, 네네.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네, 전혀 믿겨지지는 않아요. 네. 네. 뭐 어쨌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여러분들 오늘 주제 저희가 뭐 싫다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행동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거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백허그도 저희가, 싫다는 사람에게 했다가는 맞겠죠? 아우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러브코치 과연 어디까지가 정말 인정이 되는 건가? 네. 그리고 또 오늘 이걸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거 같이 배우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러브 코치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싫다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지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라는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망설이지 마시고 뭐 물론 저희 러브코치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은 060-808-80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오늘 주제와 뭐 전혀 상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 어떠한 문제라도 뭐 어떤 취업이 안 된다든가 뭐 가족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랑의 문제 대중이 없어요. 인생 전반사 모든 문제를 저희 러브코치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잠시 후면 이제 1부 인사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텐데 1부 끝나는 이 어떤 시간 쉬는 중간에도 여러분의 전화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전화 많이 주시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꼭 1부 끝나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저희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 러브코치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부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서 기다릴게요.